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반도체 기술 기업 램버스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티커 심벌로는 RMBS이죠. 마침 2025년 10월 29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을 아주 훌쩍 뛰어넘어서 다들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놀랬죠. 여러모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히 와, 실적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또 현재 램버스가 가진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뿐만 아니라 그 배경과 맥락,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램버스라는 기업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이번 3분기 재무 성과겠죠. 정말 인상적인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핵심 수치들부터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이 1억 7,8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 예상치를 넘은 수준이 아니고요. 그렇죠.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무려 22.7%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22.7%요? 와,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 성장률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성장의 동력은 어디에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들이죠. 고성능 컴퓨팅, 우리가 보통 HPC라고 부르는 분야하고요. 아, HPC. 그리고 인공지능, AI, 또 데이터 센터. 이런 첨단 산업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램버스의 핵심 기술인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요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렸다고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기술 트렌드에 램버스가 딱 올라타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매출 성장세는 정말 놀랐고요. 그럼 수익성 측면은 어땠나요? 순이익이가 주당 순이익 같은 지표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당연히 중요하죠. 순이익은 4,84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 우리가 EPS라고 하죠. 네, EPS. 이것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 벌어들이는 이익도 탄탄하게 뒷받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과 내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효율적인 비용 관리,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매출, 순이익, EPS 다 훌륭한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누를 의심했던 숫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현금 보유고입니다. 이게 무려 490%나 급증했다고요. 49%도 아니고 490%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 보고 좀 놀랐는데요. 490% 증가. 이건 정말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특별한 이벤트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장사를 잘해서 번 돈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영업 현금 흐름 증가는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 자산 매각. 혹은 외부에서 대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중요한 라이센스 계약이 성사되면서 일시적으로 거액의 계약금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떤 이유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엄청난 현금을 확보하게 된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정확한 배경이야 차차 밝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과, 즉 막대한 현금 자체가 램버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뭐랄까, 미래를 위한 전략적 실탄을 두둑하게 확보한 셈이니까요. 전략적 실탄이요? 아, 표현이 와닿네요.
그냥 은행 잔고가 늘어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현금을 가지고 앞으로 램버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전략적인 선택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지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 막대한 현금으로 램버스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겠죠. 연구개발, 즉 R&D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R&D 투자 확대. 네, 당연히 중요하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잠재력 있는 기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겁니다. M&A라고 하죠. 아, M&A. 확실히 현금이 많으면 좋은 매물을 확보하기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이나 혹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을 통째로 사들여서 단숨에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카드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주주 가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부양하거나 배당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도 있겠죠. R&D, M&A, 주주 환원. 정말 다양한 전략적 옵션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결국 램버스가 그리고 있는 미래 성장 전략을 훨씬 더 빠르고 또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얻게 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실적 호주를 넘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현금 증가는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놀라운 실적과 특히 현금 보유고 급증 소식에 시장은 당연히 뜨겁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요.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예상대로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고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 램버스 주가가 장중 한때 주당 7.00달러, 퍼센트로는 6.75%나 급등했어요. 6.75%요? 하루 만에요? 네, 그래서 110.7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램버스의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급등이면 확실히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마냥 축포만 터트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간외의 거래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는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장중에는 급등했는데 시간외에서는 흔들렸다. 네,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장중의 급등세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그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난 변동성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어떤 해석들이 가능할까요? 가장 단순하게는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 있습니다. 이건 흔히 있는 일이죠. 네,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램버스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금리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것들이죠. 혹은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 예를 들면 공급 과잉 우려나 수요 둔화 가능성 같은 것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 심리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램버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환경 변수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혹은 램버스 자체의 리스크 요인, 예를 들어 뒤에서 다루겠지만 기술 의존성이나 경쟁 심화 같은 문제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이 아직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료에서는 혹시 어떤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듯한 뉘앙스는 없었나요?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벼운 조정 수준이 아니라 꽤 큰 폭의 등락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상당한 변동성. 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장중주가 급등만 보고 모든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시간외의 변동성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시장의 다양한 시각과 잠재적인 우려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복합적인 심리와 다양한 해석 가능성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맥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니까요. 좋습니다.
시장 반응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시선을 다시 램버스라는 기업 자체로 돌려서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이른바 스왓 분석이죠. 이걸 해보면 램버스의 현재 위치와 미래 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램버스의 내부 역량인 강점, 스트렝스, 그리고 약점, 위크니스,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인 기회, 어퍼튜니티와 위협, 트레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재무 성과나 시장 반응 같은 점들이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기반해서 하나씩 짚어보죠.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점부터 살펴볼까요? 램버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첫 번째 강점은 뭐니 해도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입니다. 특히 반도체 메모리 인터페이스 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핵심 특허, 우리가 IP,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지식 재산을 보유하고 있죠. 이게 램버스 경쟁력의 근간입니다. 아, IP, 특허 기술력이군요. 네. 두 번째 강점은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견고한 재무 구조입니다. 높은 매출 성장률, 탄탄한 수익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확인된 490%나 폭증한 막대한 현금 유동성. 이건 정말 강력한 강점이죠. 든든한 안전판이자 미래를 위한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현금 동원 능력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세 번째 강점으로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램버스는 어느 특정 고객사나 특정 응용 분야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반도체 응용 분야, 예를 들면 서버, 모바일, 자동차, 소비자 가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제품과 라이센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기술력, 재무 건전성, 사업 다각화. 확실히 강력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완벽한 기업은 없겠죠.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핵심 기술 및 특허에 대한 높은 의존성입니다. 이게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데요. 만약 기술 트렌드가 예상치 못하게 급변하거나 램버스의 핵심 기술을 우회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아, 기술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 그렇죠. 둘째는 잠재적인 소송 리스크입니다. 램버스는 과거에 지식재산권, 즉 IP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술이나 특허 관련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런 소송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네, IP 관련 소송 이력과 잠재적 분쟁 가능성, 이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군요. 네, 강점과 약점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외부 환경 요인으로 넘어가서 기회와 위협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회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지금 같은 기술 변혁기에 램버스에게는 어떤 기회가 열려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역시 앞서 매출 분석에서도 강조됐던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되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성능 메모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램버스의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엄청난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 요인은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CXL이요? 좀 생소한데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서버 내에서 중앙 처리 장치, CPU와 메모리,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저장 장치 같은 여러 부품들 사이의 데이터 이동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입니다. AI나 빅데이터 처리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아, 데이터 이동 통로를 더 빠르고 넓게 만드는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자체 규격인 DDR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현재 주력인 DDR5 다음 버전인 DDR6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고요. 램버스가 이런 CXL이나 차세대 DDR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에서 앞서 나간다면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더 벌이고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CXL, DDR5, 6 같은 차세대 기술 선점 기회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기회는 없을까요?
마지막 기회 요인은 역시 풍부한 현금을 활용한 M&A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막대한 현금 실탄,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사업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을 사들여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AI 시장 성장, 차세대 기술 선점, M&A를 통한 확장. 정말 매력적인 기회 요인들이 많네요. 하지만 세상에 기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램버스가 직면한 위협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변동성입니다. 이건 반도체 산업의 숙명과 같은 건데요.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있죠.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전방 산업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램버스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둘째는 역시 치열한 기술 경쟁입니다. 램버스가 메모리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공용 기업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잠시라도 혁신을 멈추면 금방 뒤처질 수 있다는 압박감이 항상 존재하죠. 경쟁 심화. 이것도 중요한 위협이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험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큰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기술 규제나 수출 통제 같은 조치들이 강화되면 램버스처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 한 기업에게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성,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위협들이네요. 자, 이렇게 램버스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즉 수완 분석을 통해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램버스는 강력한 기술 리더십과 탄탄한 재무 상태라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술 트렌드 변화의 속도나 외부 경기 변동성, 치열한 경쟁 환경, 지정학적 불안 같은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회 요인으로 꼽았던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이 램버스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어쩌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서 좀 더 큰 그림에서 램버스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야기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분석 조각들을 하나로 깨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죠. 저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단순히 숫자가 잘 나왔다는 수준을 넘어서 램버스가 매우 중요한 전환점, 인플렉션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환점이요? 어떤 의미의 전환점일까요? 과거의 램버스는 뭐랄까, 주로 특허 라이센스 수입에 의존하고 때로는 특허 소송도 불사하는 그런 IP 기업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IP는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AI 시대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의 증거가 이번 실적에 응축되어 나타났다고 봅니다. 아, 과거의 IP 중심 기업에서 AI 시대의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걸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치사슬상에서의 위치 관점입니다. 가치사슬 관점이요? 네, 램버스는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죠. 그보다 더 앞단, 즉 기술 연구 개발과 IP 제공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접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나 재고 부담 없이도 기술 라이선스나 칩렛 같은 솔루션 제공을 통해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다른 반도체 회사들과는 사업 모델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훨씬 더 자본 효율적이고 시장 변화에 대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표준이나 핵심 IP를 쥐고 있기 때문에 칩 제조사나 시스템 기업들과의 관계에서도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죠. 이게 램버스만의 독특한 경쟁 우위자, 안정적인 수익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사슬 최상단에서의 기술 제공자 역할, 확실히 매력적인 포지션이네요. 두 번째 관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기술과 성장 동력의 연계 관점입니다. 램버스가 보유한 기술은 단순히 현재의 실적을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AI 예를 들었었죠. 네, AI 모델 고도화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인터페이스 수요 증가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려면 결국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램버스의 고성능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CXL 같은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가장 잘 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만들어내고 이끄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램버스는 AI 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의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기술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술 성장 연계 관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무 상태와 미래 전략의 연계 관점입니다.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감탄했던 그 490% 늘어난 현금, 이게 그냥 돈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었죠. 네, 전략적 실탄이라고 표현하셨죠. 네, 이 막대한 현금은 램버스가 미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있는 다양한 전략적 그림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실행 동력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차세대 기술 R&D 투자를 지금보다 몇 배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M&A를 단행해서 단숨에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금 여력이 충분하니까요. 네. 혹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면서 시장의 신뢰를 더 얻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활동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 투자, 경쟁력 강화, 실적 개선, 현금 증가, 재투자 및 주주 환원, 이런 긍정적인 사이클을 더욱 강력하게 돌릴 수 있는 엔진을 확보한 셈이죠. 반도체 산업 내에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AI라는 시대적 흐름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며 여기에 막강한 재무적 실행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고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램버스가 확보한 이 강력한 모멘텀은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결국 성패를 가리겠죠. 그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램버스의 2025년 3분기 실적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숫자가 좋았다는 것을 넘어서 이 회사가 과거의 성공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AI와 데이터 중심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확고히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재무 성과, 그중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금 유동성은 램버스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성장 전략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유연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수학 분석에서도 살펴봤듯이 반도체 산업 특유의 주기적인 부침이라든지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그리고 미중 갈등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램버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위험 요인들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램버스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심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에서의 경쟁 우위, 그리고 이번 실적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된 견고한 재무적 체력은 이러한 외부의 도전을 충분히 헤쳐나가고 다가오는 AI와 데이터 중심의 미래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분석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이나 시장의 노이즈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램버스가 앞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지,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해 나갈지 그 여정에 더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자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램버스는 이번에 확보한 이 막대한 현금, 이 강력한 전략적 실탄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R&D 투자 확대, M&A 추진, 주주 환원 강화 등
여러 옵션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어떤 방식으로 실행해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발굴해 나갈까요? 결국 그 많은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 질문이 되겠군요. 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과연 램버스는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시장은 그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면서 램버스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램버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램버스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